자, 장현식이 그 어디로 갈지 소미의 관심사였는데 11월 11일 현재 이제 빼빼로데이 심재학 단장은 이제 마무리 캠프 일정 때문에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주말에도 장현식이 뭐 남냐 떠나냐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LG로의 이적이 4시경쯤에 오피셜로 떴습니다. 총액 52억 원의 계약이 됐어요. 장현식 선수 축하드리고요. 계약금 16억 원에 연봉 36억 원에 LG 트윈스행이 이제 확정됐다. 참 야구 커뮤니티에서 매일 그냥 막 뭐 10분 단위로 각종 썰이 난무했어요. 선수 잔류의지가 강하다. 지방팀이 얼마를 불렀다. 복수의 팀이 장현식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뭐 삼성에 가네, 기아에 남네, 뭐 파란 팀, 빨간 팀 참 말도 많았는데 네, 유광팀에 가게 됐습니다. 유광팀 반딱반딱. 자, 이제 오늘 FA 장현식이 이제 떠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장현식의 계약선이 이제 대략 40억에서 50억 사이로 제가 좀 넓게 예측을 했었죠. 영상을 이제 띄워드렸고 어지간하면 이제 기아가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예측은 빗나갔지만 일단 이유가 시즌 70이닝을 소화 가능한 불펜이 지금 뭐 리그에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뭐 무자라듯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희소성이 있는 그런 불펜 자원이고 강력한 이제 포심 패스트볼과 다양한 이제 변화구를 던질 줄 아는 흔치 않은 이제 수준급 불펜이다. 그럼에도 사실 이제 불펜 투수에 40억 이상의 투자는 과하죠. LG 트윈스가 이제 2023 시즌에 우승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도 뭐 선발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지만 아주 뭐 다양한 불펜에 퀄리티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불펜 투수에 40억 이상의 투자는 좀 과한 게 사실이죠. 근데 우승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고 시장 상황이 복수의 경쟁팀이 붙으면 매물 가격이 오르는 게 뭐 지극히 당연한 시장 논리입니다. 기아가 뭐 돈 없는 구단도 아니고 뭐 지금 계속 윈나우를 외치며 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한 지름은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예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불펜이 급한 팀이라도 저 금액 50억 이상의 금액을 비딩하는 팀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결국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52억 원 제 예상치보다는 좀 넓게 LG 트윈스가 52억을 부르면서 장현식 역임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경우에 일요일이었죠. 김원중을 4년 최대 54억에 잔류시켰는데 김원중이 이제 마무리 투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퍼포먼스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통산 커리어를 보면 또 김원중만한 커리어를 가진 수준급 마무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리그에 저 정도 마무리 투수가 많지 않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장현식의 최대 비딩도 뭐 저 정도 규모 아니지. 사실은 마무리보다는 불펜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 50억 정도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 결국은 LG가 조금 더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근데 기아가 뭐 이미 놓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아가 장현식을 잡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쉽지만 그래도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안까지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잡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봤던 첫 번째 이유, 팀 내 연봉 책정의 기준이 무너질 수 있다. 팀 외부에서 뭐 저희 같은 이제 방구석 팬이나 뭐 유튜버들이 기아 타이거즈 내부의 연봉 고가 기준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랜 시간 이제 기아가 내부 혹은 외부 자원을 FA로 영입하는 걸 이제 주의 깊게 봐온 팬이라면은 구단이 선수 몸값을 책정하는 어떤 잣대가 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어떤 기준이다. 라는 거를 이제 짐작하는 건 가능하죠. 이건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돈이 아깝고 뭐 연봉 상한선을 채우네 못 채우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 선수들의 가치와 위상은 어떤 나이나 커리어가 아니라 결국은 그 선수가 지금 받고 있는 몸값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선수단 내부에서 겉으로 내색은 안 하더라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기아는 뭐 양현종이나 김선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한 나지완처럼 분명 시장에서 신 좋은 조건을 제시한 탑팀들이 있음에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잔류를 선택한 선수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본인들의 그것도 선택이기 때문에 뭐 이잣대를 다른 선수들에게 들이대면서 야 쟤는 뭐 팀에 대한 애정으로 남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돈에 막 하냐 뭐 돈 미세냐
이런 거는 맞지 옳지 않죠. 그건 어불성설이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늘 합리적, 이성적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백 명 규모의 선수단을 관리해야 되는 구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정량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실 돈이야말로 선수들에게 자부심이고 가장 큰 동기부여인데 쟤는 나보다 분명히 좀 선수 가치가 떨어지는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애였는데 구단이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준다? 이런 생각이 이제 누적되고 쌓이게 되면 팀워크가 깨져요. 그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둘째, 어쨌든 불펜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불펜 투수가 팀의 기여도가 아무리 높아도 선발과 마무리에 미치지 못하는 거,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우리 팀이 불펜이 약하다, 불펜 뎁스가 좀 얇다, 그러면 불펜 투수를 영입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선발 투수를 영입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실한 이닝 히터를 영입해서 선발 투수들이 더 많은 이닝을 가져가는 게 맞지, 불펜 투수를 자꾸 쌓아두는 거는 좀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제 투수 자원이 한정적인 KBO 풀이기 때문에 불펜 투수에 대한 과한 투자를 할 경우 투자 대비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 제가 이번에 한화 이글스의 엄상백 78억 영입을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화는 불펜 FA를 과거에 제고 권혁이라든지 정우람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한 선례가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피드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 선발 자원은 꽤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물음표가 붙는 유망주들이다 생각하고 확실하게 프로 무대, 선발 무대에서 뭔가 보여준 엄상백이라는 검증된 자원을 데리고 왔죠. 저는 이건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저는 최원태가, LG 최원태가 아직 현재 시장에 좀 찬밥 신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머물러 있지만 기아가 만약에 최원태를 70억에 영입한다라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최원태가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답도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지금 LG 팬들한테는 눈밖에 난 선수지만 적어도 이 선수는 매년 선발 자원으로서 100이닝에서 130이닝을 소화해준 선발 투수예요. 장현식에 50억 이상을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최원태에다가 훨씬 더 큰 금액을 투자해서 데리고 오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이게 지금 최원태를 기아가 영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어쨌든 긁어볼 자원은 있다. 물론 지금 유망주라고 불리는 어린 투수들 중에 장현식 반푸너치도 안 될 선수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어떤 지금까지 확률적인 걸 봤을 때. 근데 기아가 좌우할 것 없이 긁어볼 만한 자원들은 꽤 많이 모아놨거든요. 팬들 입장에서야 장현식이라는 정든 기존의 선수가 탑팀으로 이적하게 된 게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특히 기아 타이거즈 내부 경쟁 관계에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박힌돌 하나가 빠져나갔다. 저 양반 언제 저렇게 던져도 팔도 안 빠지고 참 건강하게 좀 못해야 내 차례가 좀 올 텐데 이제나 저제나 1군 좀 올라가 보나 요런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큰 호재가 없죠. 지금 SNS로는 현식이 형 잘 가요, 우리 또 다시 만나서 운동해요 이러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속마음으로는 이제 존나 연습해갖고 나 내년에는 1군 가야겠다. 나 이 지긋지긋한 한 병밥 이제 그만 먹고 광주 가고 싶다. 요런 선수들이 지금 생각들을 다 하면서 정말 뼈가 빠져라. 지금 마무리 캠프가 이제 오키나와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죽자 살자 연습해서 결과로 증명하고 때는 이때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 말이야. 자, 물론 저도 장현식이 남았으면 참 좋았겠지만서도 이적하게 되면 이제 이 타격감은 사실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 같기도 합니다. 장현식이 올 시즌에 소화해준 70이닝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게 사실인데, 특히나 지금 우한 불펜은 이제 기아가 전상현, 그죠? 섹시 투수, 그리고 이제 마무리 정혜영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임기영도 FA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불펜의 좌우 불균형이 좀 심각하다. 그렇다면 참 어떻게 되냐? 자, 대안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FA 시장에 나와 있는 C등급 김강률의 영입이 있습니다. 88년생이고 이제 올해 36살이었고 내년에 이제 37살이 되는 베테랑 불펜 투수. 올 한해 이제 두산의 투마카세 운영 때문에 42이닝을 소화했고요. ERA가 3.00, FIP가 4.22,
WHIP가 1.48. 뭐 클래식 스탯이 나쁘지 않아요. ERA 3.00이라는 게 나쁘지 않은데 약간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리스크는 뭐 좀 있긴 합니다. 삼진율이 일단 전성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17.6%. 그래도 리그 평균보다는 좀 낮고요. 449 허용률도 이제 11.2%로 뭐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또 높은 것도 아니고 한딱 평균 정도 수준. 역시 베테랑 불펜답게 커리어 전체를 거의 불펜으로 뛰었죠. 예, 승계수자 실점률이 15%로 아주 준수한 모습입니다. 올해 승계주자가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김강률이 불펜에 올랐는데 실점한 확률은 3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막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역시 높은 삼진율 덕분이고요. 인플레이 상황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구위를 아직 갖고 결국 있다. 장현식을 못 잡았군요. 보상 선수를 누굴 받으려나요? 땅볼 유도 비율이 53.4%입니다. 커리어 내내 잠실구장이라는 투수 친화적인 그런 구장을 썼음에도 땅볼 유도를 굉장히 잘하는 투수라 병살타를 유도할 수 있는다라는 뜻이죠. 주자가 이제 1, 2루에 있을 때 그럼 이제 주자가 스코어링 포지션에 있지만 땅볼을 유도해서 6-4-3의 병살타를 끌어내면 1-4라면 바로 이제 셧아웃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강률은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무한 정통파죠. 이제 포심 평균 구속은 144km. 뭐 빠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느리다라고 보기에도 아직은 좀 좋은 구속을 던지는 그런 투수고 수준급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를 던질 줄 압니다. 노련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C등급이기 때문에 보상금만 주면 보상 선수 없이 바로 영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현식을 놓칠 경우에 기아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면은 얼마든지 영입할 수 있고 부산은 이제 허경민의 공백도 있기 때문에 셀러리 캡이 좀 찰랑찰랑한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는 현재 김강률이 이제 만족할 만한 큰 금액을 주면서 잔류시키기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장현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불펜의 최대어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도 그렇고 기아 타이거즈를 비롯해서 여러 좀 불펜이 필요한 팀들은 이제 아마 김강률에 대한 좀 러브콜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요 정도는 한번 질러봐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1차 지명자 2017년 1차 지명자 유승철의 스텝업이죠. 커리어 자체가 답답한 선수인데 이제는 정말 좀 보여줘야 된다. 이번 시즌 말에 정말 극 스몰 샘플이지만 좀 바뀐 투구 폼으로 또 팬들에게 작은 희망 고문을 좀 남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년에 이제 27살이 됩니다. 유승철로서도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그런 나이고요. 내년에도 안 되면 정말 나 치킨 튀기러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죽기 살기로 마운드에서 그냥 까무러칠 각오로다가 한번 그냥 오지게 뒤지게 한번 연습해보고 불꽃 투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윤영철, 황동아, 김도현, 김기훈 정도가 이제 스프링 캠프 때 선발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발 경쟁에서 이제 나가리 되는 선수들은 이제 롱릴리프나 첫 번째 불펜 올해 장현식이 이제 해줬던 역할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희망회로를 오지게 돌리면 장현식의 공백이 막 엄청나게 광주댐이 무너졌다 뭐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또 일단은 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사실 장현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불펜 자원이에요. 지금 장현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외국인 선수 라인을 좀 빨리 정리하는 겁니다. 내일이 뭐 떠나네 잔류하네 좀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뭐 12월 전에는 어느 정도 거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이 나오면서 라우어가 떠나냐 남느냐 소크라테스가 떠나냐 남느냐 저는 이게 좀 어느 정도 결정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현식 선수의 52억 잭팟에 대해서 좀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이 공백을 지혜롭게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이번 스토브 리그의 또 재밌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